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을까? 대통령 오늘 자괴감을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대통령 울먹였습니다. 최순실과 인연을 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니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열흘 만에 국민들 앞에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이름을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도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9분 20초 동안 이어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계속 이런 톤이었습니다. 계속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서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자, 박성호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어떤 감을 좀 받으셨습니까? 일단 그 1차 사과, 열흘 전,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95초간의 사과보다는 네. 어떤 시간적으로도 9분에 걸쳐서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최순실 씨를 과거의 인연으로 믿었으면서 경계의 담장을 허물었고 그 이후에 인연을 가져오고 그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참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전된, 일단 정서적으로는 그런 어떤 호소를 하는 이런 측면이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성남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대목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국정농단이 빚어졌는지에 대한 우선 사실 인정이 좀 더 분명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과 그 말미암은 전 국민이 지금 그 좌우를 떠나서 어떤 실망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국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 제시도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원 부국장이 상당히 잘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5일,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그 95초의 그 사과, 1차 사과에 비해서는 9분 20초 해가지고 상당히 길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가능한 한 담으려고 해가지고 사과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의 어떤 수사를 네. 받겠다. 그리고 특검도 받겠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네. 평가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 네.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종범 전 경제수석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순실이 몸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바로 사과하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 마치 모든 거는 최순실이가 잘못한 건데 네. 나는 좀 관리를 잘못했다. 내가 좀 경계의 허물, 담장을 좀 낮춰가지고 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즉 책임 떠넘기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사, 네. 즉 총리에 대한 그 인사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가, 책임 총리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금 내정한 그 총리를 어떤 식으로 야당하고 협의해서 다시 바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과를 하려면은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요, 네. 이런 거 할 때 사과가 아니더라도 질의응답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신랄한 질문을 모두 받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도 좀 받아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대통령의 얘기 보면 이제 가늘게 떨리는 음성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글 써 있는 장면까지 눈에 띄곤 했습니다. 그 장면 여기가 보여드리고 그 의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네, 대통령이 대목에서 말을 바로 잇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 그 말,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다 연설이 담화가 끝난 다음에 기억나는 건 이 대목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죠. 네. 대통령 되려는 목적이 무슨 최순실의 어떤 그 부정행위를 갖다가 만들어주게 대통령이 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네. 저 말은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때까지 진짜 아까 우리 그 하국장 말씀대로 어떤 주의에 대한 관리가 어떤 사사로운 정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은 회한, 네. 그 후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걸 보면서 네. 어떤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인연 이런 거 이야기한 걸 보면서 있죠. 네. 이게 대통령이 사인이었다면은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내가 장사를 돈 벌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있죠. 사사로운 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도록 한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청와대에 그 많은 인원을 둬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수석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갖다 대통령 주위에 네. 포진시켜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한 건데 네. 대통령께서 어떤 사사로운 정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정이 파탄됐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의 저 말씀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어떤 사적인 권력과 혼동하고 그런 명확히 구분 못했다는데 네. 본인이 회한을 많이 늦게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매주 금요일은 갤럽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세대별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허만수 차장 좀 정리해 주시죠. 예, 19세에서 29세가 1% 지지를 하고요. 30대가 1% 지지하고 네. 40대, 50대가 각각 3%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13% 지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30 세대 이 젊은 층에서는 100명에 1명만 나는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까지 왔었던 걸 지지한다고 답을 한 정도입니다. 박선 국장. 이런 숫자, 글쎄요. 대통령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무너져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앞으로의 정치권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좀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나온 갤럽의 그 지지율 5%는 네. 그 직선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중에서 최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YS가 환란 직후, 그러니까 그 마지막 4년차 네. 4분기에 IMF 환란 사태를 맞았을 때도 6%입니다. 네. 지금 다른 기관들은 또 유사한 이 수치가 있습니다만 네. 갤럽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치라는 것은 네. 결국은 아까 5%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8%라는 표본 오차를 생각하면 사실상 1몇 %에 불과한 0%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좌우, 진보, 보수가 네. 다 지지를 철회하고 실망을 다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추석 때 모습이거든요. 추석 때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 그야말로 락스타 같은 대우를 받고 환호를 받았던 대통령이지만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권에서도 10% 결국 10명 중에 1명밖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지했던 많은 지지층에게도 아주 실망을 주는 국정 운영에 본인 스스로가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오지 못했다. 네. 이런 실망감이라는 것. 거기서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열흘 만에 사과의 말을 대국민 담화를 다시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아마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내정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담화를 들은 총리 내정자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책임 총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수용 확률을 정도를 감안하고 평가를 해서 어떠세요? 보니까 지지도가 조금 더 떨어졌대. 자, 실제로요. 근데 아까 하정태 국장 지적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을 좀 덜 했고 압도적으로 덜 했습니다. 특히
바꿔 말하면 이제 기자들에게 직접 질문받는 장면이 별로 없었다는 건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오늘 담화를 마친 후에 기자들에게 좀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 보입니다. 예, 저때 바로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신 건데요. 사실 그 박근혜 음성을 대통령- 한번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마친 후에 기자들 향해서 좀 다가와서 말씀 나누는 모습입니다. 예. 마이크가 이제 저쪽에만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직접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오시면서 기자들이 보니까 네. 너무 발이 부어가지고 네. 신발이 잘 맞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했으니까 오늘 사과 성명도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기대에 아직은 미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대통령한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열흘 전 사과와 오늘 사과를 좀 비교해 보면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뒤에 봉황과 무궁화가 있는 깃발이 보이죠?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인데 오늘은 세워졌습니다만 열흘 전에 없었거든요. 자,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좀 담은 것인지 아니면 뭐 의전 때문에 열흘 전에 좀 경황이 없었던 게 이번에 놓은 것인지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만 대통령은 오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얘기도 계속 이어서 다음 코너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얘기 더 나눕니다.